안녕하세요, 놀센 아라입니다. 놀센들 안녕. 네, 오늘은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가 북한에서 지켜야 되는 엄격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바로 첫 번째는요, 강제적 개명인데요.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북한에서 저는 살아봤잖아요. 왜냐하면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설주야 막 이러면서 학교도 같이 다녔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사람의 이제 신분, 그리고 생년월일, 태어난 곳, 이런 거는 다 숨기는 거죠. 만약에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 막 이런 데서 태어났는데 그런 데까지 못 밝히고 그냥 청진이 고향이다까지 밝히는 거죠.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이미 정해진 결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약 결혼이죠.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이제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활동할 때부터 리설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 활동명이 리설주로 정해진 거였고, 그 이름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어차피 알려졌으니까 부인으로 등극할 때도 리설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이제 신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도 어떻게 보면 신의 존재로 떠받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곳에서 일했고 어떤 걸 했고 뭘 했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걸 다 알면 신의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개명을 하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제가 이건 들은 소문인데, 리설주가 결혼을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부모님을 못 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진짜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시집을 갔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엄마한테 오고 아빠한테 오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는 또 이제 영부인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비밀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부모님 뵈러 못 가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끊임없는 외적 검사인데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옷차림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옛날에는 보면 진짜 그 운하수 간현악단 시절에 보면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하고 다녔대요. 브로치 막 이런 것도 큐빅 박힌 옷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옷에 대한 그 자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고 북한을 대표하는 영부인이잖아요. 북한의 패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할 수도 있고, 해외적으로 볼 때도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옷차림들에서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서구적으로는 좀 많이 못 입게 해요. 근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시하고 좀 유행을 앞서가니까 약간은 조금 서구적으로 입긴 해요. 일반 주민들은 블랙 바지를 많이 입는데 평양에서만 허락된 바지가 화이트 바지예요. 이건 이제 색깔 바지라고 해서 여자들이 좀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바지 입은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치마만 입더라고요. 저게 다리 시려서 어째요. 세 번째는요, 출연의 제한인데요. 북한에서 리설주는 김정은이 딱 그 어떤 행사를 갈 때만 따라갈 수 있어요. 단독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나 다 보면 대통령이 영부인이다 이러면 혼자서 어딜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단독적인 행동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잖아요.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나 사람들이 해외 언론에서도 국내 언론에서도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런 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과 함께 현지지도 이런 데 같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이 찍혔어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통편집이 됐대. 와, 충격적이네요. 영부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행사나 축제 이런 데만 참석을 하고 막 이렇게 군사적인 데는 못 가더라고요. 같이 안 데려가는 거겠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이나 이런 데 갈 때는 항상 동생들이나 그 측근들 데리고 현지 지도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북한을 떠날 수 없다인데요. 김정은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리설주가 해외 여행도 가고 그랬대요. 왜냐면 운하수 간현악단 정도 되면 중국 공연도 갈 수 있고, 북한이랑 친해져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고위층들은. 그리고 한국에도 리설주가 왔었잖아요. 2005년 때인가요? 그때 무슨 응원단으로 왔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아예 안 되는 거고, 김정은의 동행이 없이는 해외를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 유학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엘리트인 거죠. 보통 이제 중국이랑 북한도 사이가 좋으니까 이제 항상 공연도 나가고 유학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과 같이 동행은 되지만 단독적으로 내가 남편 동지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편 동지 허락이 없이는 어디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디로 단독적으로 가는 걸 못 봤어요. 북한의 그 전통에 어긋나는 거죠. 북한은 그 3대 세습 그대로 이제 딱 이어온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지켜야 되는 거죠. 5번째는요, 바로 비밀 임신인데요. 김정은과 결혼한 뒤에는 정말 은밀하게 살았는데요. 진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리설주가 애기 낳았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출산이 13년도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언론이 아는데 북한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국내에선 보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진짜 임신한 모습도 절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개됐었어요, 한 번. 그때 저분이 이제 여사님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임신을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언젠가 그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영부인으로 공개할 때는 이 사람이 무조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아야만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생각하고는 있었죠.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로 이제 뭐 나무위키 이런 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 나올 때까지 강제적으로 출산을 한 거죠. 왜냐면 그 대를 이어갈 후계자가 탄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줄 후계자를 원했던 거죠. 아들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런 건 있어요. 여자가 간부하거나 그런 건 조금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떠받들고 있진 않아요. 남자가 확실히 간부하는 비율이 많고, 최근 들어서는 여자들도 간부를 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어른들, 할머니들 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자가 있어야지, 아들이 우리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지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솔직히 없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여자는 심장이고 아들은 맹장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맹장은 떼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필요가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 딸 2명 나오면 최우둥이고, 남자 1명, 여자 1명 나오면 우둥, 그리고 남자 나오면 낙제. 내려갈수록 남자만 있는 집이 더 안 좋은 거죠. 북한에선 무조건 남자가 집을 사요. 안에 이제 집안의 가전제품 당연히 여자가 해오는 거고요. 아들을 한 2명씩 낳아봐요. 허리가 힙니다. 네.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의 영부인이 지켜야 되는 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항상 부러워했어요. 북한에서는 저렇게 영부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은 마음대로 꾸미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노노노 다 버리세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영부인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간택을 당한 거잖아요. 감사하긴 하지만 북한에서의 영부인은 힘든 삶인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